8월까지 많이 오르면 9월에 정부가 견제를 하면서 정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이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무주택자 분들은요, 타이밍을 잘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리는 월천재테크의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표는 지금 발표된 것들은 6월 첫째 주까지 지금 시황이 나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르고 있고요. 뉴스에서 오른다라고 발표가 되면 사실 조금 소식을 늦게 듣는 거고요. 저희가 발표되고 있는 것이 KB 지수,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원 두 군데서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발행이 되는데요. 이 지표들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통계를 이제 내어서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 자료라고 할 수 있죠. 현장 소식들은 사실 그 리포트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KB하고 부동산 원 거 이제 지수 보시면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요. 서울 아파트 0.04% 이제 상승, 전세도 0.12% 상승, 경기도 아파트 0.0 보합, 전세 0.06 상승. 그래서 요 지표만 보면 사실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기가 체감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이제 이거는 주간 지표라서 그렇고요. 전체 누계를 보면 올 초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주요 구들은 거의 상승을 했고요. 요거 다음 질문에서 또 나오는데요.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23년에 이제 반등을 시작해서 주요 아주 좋았던 지역들은 전고점 돌파한 단지들이 다소 나왔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지를 넓혀가면서 좀 좋은 지역들은 사실 전고점을 다 돌파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 지역 같은 경우도 다음 지역이라고 그러죠. 다음 지역들도 지금 대장주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향해 가거나 이제 돌파하거나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요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뉴스에도 보면 6월 10일자 뉴스에 서울 종로 용산 아파트 전고점 돌파 거래 20% 이상이라는 이제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보시겠는데 이제 5월 26일자로 부동산 114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전고점까지 다가왔는가. 이제 이건 평균인데요.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기 99% 수준, 용산구는 99% 수준, 서초구 98% 수준 등등등 해서 도봉구만 하더라도 85% 수준까지 회복되었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요.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대장주 아파트는 전고점보다 조금 더 비싸게 거래가 된 아파트도 있고요. 오늘 이제 아직 실거래가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제 현장에서 거래가 되면 또 톡방의 소식들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제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라고 아시죠? 그 아파트 오늘 이제 49억 조금 돌파한 가격에 국민평수 840이 계약이 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실거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둔촌주공, 포레온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놀라운 가격이 거래가 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소식들이 속속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왜 시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거 지분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올해 24년은 2월 달에 이제 저희가 모 경제신문지 하고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올해 집값이 조금 소폭 회복을 해서 이제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게 거래가 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좀 관심들이 없으셨어요. 이제 좀 빨리 가격이 반등하기 전에 좀 미리미리 움직이셔서 좀 오르기 전에 갈아타시는 게 좋긴 한데 그때 좀 관심이 없으셨다가 이제 뉴스에서 나오니까 좀 관심들이 있으신데요.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공급 부족과 이제 이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이 우려가 커지면서 실수요자를 자극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금리가 안정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양치기 소년처럼 금리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저희가 지금 내릴 것이다. 안 내리고 내릴 것이다 근데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는 올라갈 일보다는 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이제 점차 매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잠실과 강남 등 저희가 선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역은 전곡점 가까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또 시장의 수요를 자극하면서 이제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이제 생기면서 처음에는 그 겨울방학 이사 수요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특례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부터 이제 올 초에 먼저 이제 반등이 시작돼서 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졌고 금매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이제 5월달 연휴를 좀 지나서요. 이제 6월 연휴가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조금
금매보다도 위에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한 단계 올라선 가격까지도 저희가 이제 호가라고 부르죠. 아직 호가까지 거래가 되진 않지만 금매보다는 조금 오른 가격도 따라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것이 거래량이 또 얼마나 회복됐느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서울은 회복세가 큰 편이에요. 저희가 보통 6천에서 7천 정도가 되면 화랑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 거래량이 정말 2천 몇 건밖에 안 됐었거든요. 정말 낮은 거래량이었는데 이것들이 소폭 움직이면서 3천 넘고요. 4천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 거래량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요. 실거래까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5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런 지금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만 건을 거래량을 돌파한 지가 지금 몇 달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과 지방은 서울을 따라가는 이런 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번 반등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는 모두가 이제 의심이 없는 상황인데요. 또 이제 물어봐 주신 부분이 하반기 집값 전망 이제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화끈하게 말하는 편인데요. 올해의 전망 사실 작년과 올해 조금 조심스럽고요. 약간 고구마 같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변수들이 많아서 하나씩 걷어가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8월까지는 강세로 봅니다. 제가 2024년은 전세 강세의 해라는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게 작년 11월 달에 경제 일간지에서 하는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올해 키워드였습니다. 여러모로 전세가 이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인데요. 8월까지 많이 오르면 사실 9월부터는 변수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 데다가 또 최근에 민주당 발언 같은 경우도 똘똘한 한채 쪽에 종부세를 좀 없애준다든가 이런 발언들이 지금 5월 말에 다시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 8월까지 강세이면 이제 9월에 정부 정책이 그렇게 집값이 오르는 것을 이렇게 놔두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 같은 분위기에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뜨거운 강세이기보다는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정도의 이렇게 약간 미지근한 상승세이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고요. 사실 거래가 너무 없어서 많은 관련 업종도 힘드시고 갈아타셔야 되는 분들도 내 집 팔고 가셔야 되는데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너무 강세장이 좀 빨리 오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8월에 강세면 9월에 정부가 견제를 하면서 정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은 굉장히 온화한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반대로 찬바람이 불면 또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거시 환경입니다. 금리 얘기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가 밤새서 6월 미국 지표 발표할 때마다 진짜 지켜보고 요즘엔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미국의 고용 지수까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미국 국채 10년물까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이제 금리랑 주택담보대출과 연계가 되기 때문인데 자, 거시 환경은 미국 금리 물가가 안정되면 저희도 이제 좋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언제 금리를 내릴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표가 발표되면 저희가 울고 웃고 이게 지금 2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 초에도 미국 금리 예측한 거 다 틀렸어요. 그죠?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항상 방심하지 말자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작년 2월 말에 귀국을 했거든요. 부동산 장이 이제 풀리고 있어서 23년 2월 말엔 긴급히 제가 이제 유학 조금 더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치고 들어왔는데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5월에 금리 못 내릴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가 이제 인하하겠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면 제가 직전까지 미국에 있다 왔기 때문에 미국 너무 호황이었어요, 진짜. 막 호텔도 자리가 없어서 가면 밤에 파킹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만실이고, 뭐 정말 관광지 사람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동네에도 낮에 브런치 드시러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 뭐 소비도 많이 잘 되고, 그다음에 뭐 운동 경기도 가면 꽉꽉 차서 이제 막 경기도 꽉 차서 막 경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막 불황이어서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려면 뭔가 불황의 조짐이 나오고 좀 경기가 안 좋아져야 금리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금리 못 내릴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반기가 확실치 않다는 얘기가 지금 변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지금 사실 플러스 요인으로 보는 건 민주당이
5월 말부터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1주택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약간 변경을 하겠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제들도 이제 10명의 특별위원을 꾸려서 스터디팀을 꾸린 다음에 조금 체계적으로 다시 손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정말 기대감에 좀 부풀어 있는데요. 왜냐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정책 기조와는 조금 다른 완전히 확 틀은 느낌이 드는 그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플러스. 그런데 금리가 만약에 하반기에도 안 내려주면 또 마이너스 요인, 또 미국 대선 남아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 불확실성이 있었던 게 원래 한국의 총선 끝났으니까 불확실성 거쳤죠. 이제 민주당이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원하는 정책이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밝혀진 변수는 제거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이 5월 달에 발표한 그런 뉴스 때문에 그럼 이런 방향으로 가겠으니 똘똘한 한 채 쪽이나 혹은 이런 쪽으로 좀 가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는 아직 기대하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남은 변수들이 전쟁 아직 안 끝났죠? 금리 인하 아직 안 했죠? 미국 아직 대통령 선거 안 끝났죠? 이런 이제 변수들이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급 부족 이야기.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정말 좋아하시는 게 그럼 물량이 줄어드니 집값이 장기적으로 오르겠네. 그래서 26년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저희가 단기 이렇게 6개월치 정도는 전망을 하기가 좀 수월한 편인데요. 장기 전망을 하기가 힘든 게 저희는 정책이 너무 자주 나와요. 그리고 금리, 또 은행이 이제 정부에서 금통위를 통해서 막 자극을 해서 바로바로 대책들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시장의 개입을 굉장히 발빠르게 하는 편입니다. 시장이 인위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물량만 보고 가시기에는 안전하지 않다. 왜냐면 저희가 물량 보고 전세가 오를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금리가 확 연달아 올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급격하게 주택시장 쫙 급냉했었잖아요. 이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웅달 책방에서 저를 작년에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무주택자분들한테 좋았을까. 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제가 오늘 첫 출연인데요. 작년에 미국에 오자마자 저를 불러주셨다면 강력하게 무주택자분들한테 집 사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무주택자분들은요, 타이밍을 잘 보시면 돼요. 대출이 잘 나오는지, 내가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집값이 아주 좋은 가격일 때 타이밍을 잘 보시면 되는 것이 무주택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제일 좋은 게 청약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일단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23년 1분기가 가장 주택 구매하기 좋은 적기였다. 그 다음에 그것도 놓쳤다면 이제 지난 겨울, 그 다음에 24년 이제 이번 상반기 1월, 2월 달까지, 지역에 따라서는 3월 달까지가 최적의 주택 구매 타이밍, 두 번째 최적의 주택 구매 타이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올해는 사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갈아타셔야 되는 갈아타기 장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저의 관심사, 작년은 무주택자가 제 관심사였다면 올해의 제 관심사는 1주택자 갈아타기 혹은 2주택 처분하시고 갈아타는 분들이 이제 저의 가장 관심사입니다. 예. 좋은 가격을 잡기에는 지금 시기는 타이밍을 조금 놓치신 건 맞죠. 예. 제가 이제 2월에 이번에도 한국경제하고 제가 이제 올해 2월에 한국경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좀 갈아타는 수요가 생길 거고 시장의 거래가 다시 소폭으로 좀 반등이 일어날 것 같으니 구매하시거나 갈아타실 분들은 서둘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금매들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은 내 거를 팔아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구매만 하시면 되니까 사실 정말 타이밍 잘 보시는 거 중요하거든요.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주식 하시는 분들 잘 보는 지표 있으신데요.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Fear and Greed인데 그거를 잘 보시고 이제 공포 지수로 다가갈 때, 이럴 때는 주식도 사셔도 좋고 집도 구매하셔도 좋은데 남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제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그때 좀 약간 용기를 가지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러려면 사실 미리미리 지역 공부, 입지 공부, 상품 공부 해놓으셔야겠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주택을 좀 구매하셨던 분들은 사실 의사 결정이 빠르신데 처음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고민도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셔서 그런 좋은 시기가 오면 바로 딱
이거 나 이렇게 바로 고를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놓으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앞전에도 조금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요즘에 공급 물량만 저희가 보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동일한 지표들을 동일하게 보시는데 뭐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는 M1, M2라든가 아니면 이제 금리 시황이라든가 거시 경제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심리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장기 전망이 조금 한국에선 좀 어려운 이유가 정책이 너무 많이 자주 개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량이 없을 땐 사실 무조건 좋긴 합니다. 대부분은. 근데 물량이 없더라도 집값이 약간 좌지우지하는 때가 있어요. 사실 물량이 많을 땐 조심하시는 게 맞고요. 물량이 적을 때는 사실 좀 기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지아는 좀 따져보시고 그때 상황이 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공식이 예전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 공식이 딱히 안 그러니까 끼워 맞추면 맞는데요. 안 들어맞기도 한 거예요. 저도 그 주기설, 10년 주기설, 벌집 모형이론, 한센 주기설, 뭐 굉장히 많은 주기설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주기설들 다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대입하면 맞나라고 할 때 저도 약간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사이클도 좀 짧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을 그렇게 좀 미리 드리기에는 사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저희가 이제 보는 그런 지표들을 보고 전망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물량을 많이 보고 이제 거시경제 보고서 전망을 하는데 사실 딱 정책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그게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틀어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전망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6개월 전 전망들이 가장 좀 잘 맞는 편이고, 이렇게 1년이나 2년 뒤의 전망들은 사실 최근에는 지금은 또 변수를 좀 걷어내고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17, 18, 19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집 사야 된다. 무조건 사셔라. 그때도 헬리오 입주장 막 엄청 많이 입주하니까 집값 폭락한다와 집값이 오른다와 이렇게 경쟁이 굉장히 팽팽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엔 굉장히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집 마련 무조건 하셔야 된다. 신축이 될 것, 노른자에서 가까운 것, 딱 정말 딱딱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약간 상황을 보시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